12용 테크, 코리아 오픈 출전 결정에 숨겨진 이유는? 세계 랭킹 1위 이가 12용 테크, 23, 폴란드, 가 여자 프로테니스, WTA, 코리아 오픈에 출전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2용 테크의 출전 소식은 지난달 25일 코리아 오픈 조직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6일 전 12용 테크는 신시내티 오픈 준결승에서 패배한 후 WTA 사무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WTA가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경기에 출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스케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WTA 500등급인 코리아 오픈에 출전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WTA 투어는 한 해 동안 4개의 메이저 대회와 10개의 WTA 1000등급 대회, 17개의 WTA 500등급 대회, 그리고 23개의 WTA 250등급 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은 대회 우승자가 획득하는 랭킹 포인트에 따라 구분되며 숫자가 클수록 대회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리아 오픈은 지난해까지 WTA 250등급 대회였으나 올해 500등급 대회로 승격되었습니다. 랭킹이 높은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와 WTA 1000등급 대회에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하며 WTA 500등급 대회에도 최소 6번 출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가 12용 테크 같은 최상위 랭커는 연말에 열리는 WTA 파이널스에도 출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 해에 최소 21개 대회에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하며 참가하지 않으면 해당 대회의 랭킹 포인트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세계 랭킹은 1년 동안 최고 성적을 거둔 최대 18개의 대회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필수 출전 대회를 건너뛰는 것은 랭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메이저 대회보다 WTA 1000등급 대회, 그리고 WTA 500등급 대회를 우선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코리아 오픈은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과 WTA 1000등급 차이나 오픈 사이에 열립니다. 따라서 US 오픈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코리아 오픈에 출전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US 오픈에서 준우승한 제시카 페굴라 30, 미국, 세계 3위, 도 코리아 오픈의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12용 테크 또한 지난해 차이나 오픈 챔피언이기 때문에 랭킹 포인트 관리를 위해 차이나 오픈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리아 오픈이 WTA 500등급 대회로 승격되면서 상위 랭커에게 초청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WTA 250등급 대회에서는 초청료가 가능하여 과거 마리아 샤라포바, 비너스 윌리엄스, 캐럴라인 보즈니아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코리아 오픈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WTA 500등급 대회에서는 초청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용 테크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의 불참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코리아 오픈 포스터에 등장한 4명의 선수 중 12용 테크, 페굴라, 엘레나 리바키나, 카자흐스탄, 세계 4위 모두가 출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21년 US 오픈 챔피언인 에마 라두카누, 영국, 세계 70위, 가 출전의 포스터에 대한 비판을 일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수 코리아 오픈 토너먼트 디렉터는 우리가 포스터를 제작할 당시 이 선수들은 모두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추석 연휴로 인해 포스터를 수정할 수 없었던 사정을 해명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찾아주셨다며 앞으로 더 나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내야수 이창용과 투수 김성경이 55일 동안 미국에서 진행된 메이저리그 MLB 드래프트 리그를 마치고 돌아왔다. 삼성 구단은 7일 기창용과 김성경이 MLB 드래프트 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같은 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트레이닝 코치와 함께 지난 7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해 MLB 드래프트 리그에 참가했다. 이 리그는 2021년 MLB가 유망주를 발굴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신설한 리그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6개 팀이 참가하여 팀당 80경기를 치르며 트랙맨과 랩소도 같은 최신 장비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 MLB 각 구단의 스카우트 팀과 공유한다.
드래프트 리그는 지난 3년 동안 총 133명의 MLB 드래프트 지명 선수를 배출한 만큼 유망주들에게 중요한 발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창용은 이번 리그에서 총 38경기에 출전해 143타수 40안타, 타율 0.280을 기록했으며 8홈런과 38타점으로 팀 내 홈런 및 타점 1위를 차지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김성경은 11경기에 등판해 11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탈삼진 13개, 볼넷 11개를 기록했다. 9실점을 기록했지만 다양한 변화구 구종을 배웠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더욱 향상시킬 기회를 얻었다. 이창용은 귀국 후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들의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수비에서 그들이 보여준 정확하고 세련된 플레이는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시합을 거듭할수록 저의 수비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타격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코치와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피드백을 받아가며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전하며 한국에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경 역시 미국에서 야구를 직접 할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구단의 지원 덕분에 값진 경험을 했다고 말하며 특히 현지에서 다양한 구종과 그립을 배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비록 기록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두 선수 모두 이번 MLB 드래프트 리그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배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무대에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창용과 김성경의 MLB 드래프트 리그 참가 경험은 삼성 라이온즈에 큰 의미를 지닌다. 구단 측은 이들이 미국 리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창용의 경우 타격 및 수비에서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이루며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김성경 역시 다양한 구종과 구속 조절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며 리그 내에서의 적응력과 변화구 구사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다. 리그 기간 동안 이들은 매 경기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며 미국에서의 야구 스타일과 훈련 방식을 체득했다. 이창용은 특히 빠른 공략과 정교한 타격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김성경은 변화구를 활용한 제구 능력을 배워 향후 투수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귀국 후 이들은 이번 경험이 개인적으로나 팀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며 미국에서의 훈련과 경기 참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향후 한국에서의 경기에서도 이번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LB 드래프트 리그에서의 체험은 우리 야구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기술을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단은 이창용과 김성경이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리그에서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LB 드래프트 리그 참가를 통해 이창용과 김성경은 국제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얻었으며 삼성 라이온즈의 전력 강화와 경쟁력 있는 팀으로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경험은 향후 한국 야구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